안녕하세요, 여원입니다. 아마도 오늘 까마귀들의 무슨 잔칫날인가 본데요. 아침부터 요란스럽습니다. 전국의 까마귀들이 오늘 이쪽으로 총 집결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시끌벅적한데요. 조금 산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원의 자연철학 제4강 사주 이야기 편 월주론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간론 임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일주론 임자 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일간 임수가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가 월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계절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가 춘, 봄에 태어난 일간 임수, 그 다음에 하, 여름에 태어난 일간 임수, 추, 가을에 태어난 일간 임수, 또 동, 겨울에 태어난 일간 임수, 그 계절에 따라서 다 필요한 오행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춘 하면은, 봄 하면은 인묘진이죠. 인묘지인을 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오 미오를 여름이라고 하고, 신유 수로를 가을이라고 하고, 해자 추구를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 계절에 따라서 일간 임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네요. 제가 이 사계절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에 해당되는, 즉 자수에 해당되는 계절, 해자축이잖아요. 그래서 자수의 일지에 해당되는 계절만 우선 따로 띄어서 설명하고, 또 그 나머지 계절때는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또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은 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에 해당되는 겨울에 태어난 일간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간 임수가 지지로 올 수 있는 오행은 이렇게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가 오면은 해자축 겨울이고, 인지는 어때요? 인묘진 봄이죠. 그래서 다음에 임인일주라 임진일주가 왔을 때는 봄에 태어난 임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사오미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오가 올 때는 이모가 오면 여름에 태어난 임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신술은 가을이죠. 이제 예를 들어 임신이나 임술이 오면 그때 이제 또 가을에 태어난 그 임수일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일간 임수, 그래서 동절 임수일간. 자, 겨울태생, 그러니까 일간 임수가 겨울에 태어났다는 것은 임수 자체도 추운데 겨울생이면 아주 춥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조우입니다. 조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겨울에 태어난 임수는 우선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우상 화가 필요한데, 화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화라는 거 하는 것은 일간임수하고 정이 한몫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병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라도 이 추운 겨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병화보다는 정화는 합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병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간임수가 자기 계절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같은 오행이겠죠. 그래서 일간임수 자체도 큰 물인데 또 나하고 같은 계절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큰 바닷물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많은 바닷물을 가만 놔두면 흘러가 버려서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되는데 우리가 이 물을 갖다가 잘 가둬놨다가 뭐 용수로도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발전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방이 필요한데요. 이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제방이 필요한데 이 제방은 토가 필요하겠죠. 뚝을 만들려면 토가 필요한데 토는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겠죠. 근데 이 기토는 이 많은 물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 기토보다는 이 무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로 넘쳐날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설해준다고 합니다. 강한 기운은 빼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수생목, 그래서 목기운이 필요한데요. 목은 이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자, 우리가 큰 비가 와가지고 댐이 가득 찼을 때는 수문을 하나 열어갖고는 물이 넘쳐버리겠죠. 다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 비가 왔을 때는 우리가 수문을 전부 다 개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문 하나 여는 것보다는 간목 같은 큰 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을목보다는 간목이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겨울에 태어난 임수는 우선 너무나 춥기 때문에 조상으로 불이 필요하고, 또 이 많은 물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둬놨다가 필요한 물로 쓸 수 있게끔 제방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간목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사실상 사주 감정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머릿속에 또 입력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간에 10개 글자가 있잖아요. 10개 글자가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결국은 이제 40가지의 형식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 뭐 이렇게 중복되다 보면 조금씩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일간 임수의 계절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60갑자에 맨 처음 나오는 갑자 일주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방식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리는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막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될 때까지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가 앞으로 영상에 올릴까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일간 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